자, 이거는 이 삶의 방식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표준 방식을 표준화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을 이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었던 이 기본 물리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참고로 15인치이다 라고 하는 것은 1인치가 약 2.54cm 정도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1인치가 2.54cm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 이거는 이 손가락에 이 두 번째 손가락의 맨 끝에 있는 마디의 길이를 1인치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길이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치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해보니 기본 물리량인 센티미터 단위로 해보니 약 2.54cm가 약 1인치 정도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겠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15인치라고 하는 것은 15인치에서 인치가 약 2.54cm니까 2.54 곱하기 15를 해주면 결국 38.1cm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15인치이다 라고 하는 것과 38.1cm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길이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급적 모든 이 물리 법칙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기본 물리량을 갖고 얘기를 해야 비교가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1야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1야드는 여기에 밑에 보이는 것처럼 영국의 왕의 코끝에서부터 팔을 쭉 뻗어서 팔의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1야드이다. 아마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한 행동이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재보니까 36인치가 됐었고, 그리고 이건 또 3피트가 됐었고, 또 이거는 우리가 사용되는 기본 물리량 중에는 알고 보니 0.914m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모든 물리 법칙에 사용되는 것은 다 이렇게 야드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 물리량과 관련된 값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낸 것 중에 또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의 발 길이가 약 1피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피트는 우리 MKS 단위에서 약 30.48cm 정도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MKS 단위기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 중에 마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마일은 약 1.609km 정도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아까 위에서 나타낸 것처럼 이 피트, 1피트는 약 1m는 3.281피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에서 얘기를 한 거는 다 길이와 관련된 표현이었고요. 우리가 또 자주 쓰는 것들 중에 몇 가지만 해본다면 이제 바로 무게와 관계된 게 되겠죠. 자, MKS 단위기에서 바로 킬로그램 또는 이제 그램으로 CGS인 경우에 그램으로 사용되는 이 무게를 볼 때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아직도 이런 단위가 사용되는 게 있는데요. 1파운드 기호로 LB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1파운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453.6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까지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물리학에 사용되는 물리량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 주제에 대한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첨부를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정력학의 기본적인 성질과 관련된 평행과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정력학에 사용되는 중요한 변수인 그 평형과 안정성에 관계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는 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체의 그 질량과 관련된 인력을 다 받고 가하고 있고요. 이 물체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아주 작은 요소들조차도 지구에 끌려가는 힘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이 모두 합쳐져서 전체 무게가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W라고 표현을 하고, 이 W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에 대한 그 값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벡터의 합과 그 토크의 벡터 합이 만약에 제로가 됐었을 때 이 물체는 그 정적 평행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바닥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적인 합이 제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특별히 우리 물리에서는 정적 평행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체가 안정적으로 놓이게끔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세 가지 예만 우선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밑에 있는 부분을 그 지지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대 종류가 이 넓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놨고, 이 각각의 물체에는 이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들을 가지고 있고, 이 질량 중심은 여기서 나타냈던 것처럼 중력 중심 또는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형태에 관계없이 이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힘을 갖고 힘을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체가 놓여있는 지지대의 넓이를 넓히면 넓힐수록 물체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에 의해서 그 토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물체는 토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물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즉 안정적인 그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토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한 힘을 얘기를 할 것이고, 이 힘을 또 발생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바로 요 지지대와 접해져 있는 요 접촉면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반작용력 때문에 이 토크라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물체의 그 힘과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그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진 그 물리적인 상황처럼 이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그 질량 중심을 갖고 그 모든 작용하는 힘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자유물체도라고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CG라고 하는 중력 중심에 나타내 보는 것을 이제 자유물체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유물체도는 이제 역학적인 힘이라든지 운동을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또는 이제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이제 계략도가 자유물체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체 골격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인체 골격에 작용하는 힘들도 이 자유물체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보다 쉽고 보다 용이하게 이제 운동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예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서 이제 질량이 m이고, 길이가 A에서부터 B까지인 요 물체가, 이 줄에 매달려 있고, 또한 어떤 뒷표면 B에 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서 작용하는,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이 A 지점에서 작용하는 요 장력 T와 그다음에 T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된 상태라면 미끄러지지 않는 힘인 F, 즉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직항력 N이 요 B 지점에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 물체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인, 즉 mg가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힘의 합이 이 장력과 이 무게와 마찰력과 수직항력이 모두 합해져서 이 모든 힘의 합이 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정지하고 있다, 또는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림을 참고하고, 오른쪽에는 각각인 그 상태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3번과 4번인 경우도 마찬가지 오른쪽 편이 자유물체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역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안정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오른편에 나타내어져 있는 게 자연물체도인데, 이 힘과 또는 거기에 맞는 운동,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쉽고, 또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사용을 하면 보다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이 역학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7번과 8번과 같은 이 역학적 상황도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물체도를 이용을 하면 해석이 좀 더 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보여지는 1번부터 5번까지의 그림은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유물체도를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중에 1번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케이블에, 보이는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작용하는 힘, T와, 그리고 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 즉 무게에 대한 힘이 이렇게 작용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만 이 역학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 케이블에 의해서 당겨지는 요 힘과 똑같은 반대되는 힘이 바로 이 A 지점에, 고정된 A 지점에 작용하는 HA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놓여져 있는 이 힘과 반대 방향이 되는 이 VA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이 W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총 T와 그리고 HA와 VA와 W라고 하는 그 총 힘 4개가 이 역학적인 상황에 들어있는 그 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수강생 여러분들도 나머지 2번과 3번과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4번과 같은 상황에 대한 경우도 지금 완성되지 않은 자유물체도인데, 여기에 작용되는 각각의,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인체에 있어서의 평행과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팔을 양옆에 붙이고 똑바로 선 사람이 중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중심은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 키의 대략 56% 정도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배꼽 바로 밑에 있는 요 부분에 그 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움직이고 몸을 구부리게 된다면 중력 중심은 당연히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중력 중심이 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찾아가기 위한 이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중력 중심이 이 앞부분에서 물체를 얘기를 하셨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 두 발의 요 사이를 우리가 지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 지지대 영역 안에 이 CG, 즉 중력 중심이 위치하게 된다면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발 사이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넘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손에 물건을 들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무게가 증가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자, 무게의 증가는 사람이 몸무게에다가 어떤 이 물건의 무게 W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무게 증가는 분명히 이 균형을 못 만들게 하는, 즉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이고, 이 불안정한 상태를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CG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한 손에 물건을 들고 있다면 다른 손은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이역이 돼서 흔들거나, 또는 이 몸통 자체가 요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적인 몸에 대해서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지는 않지만 어떤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을 잃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양팔의, 즉 이 무게 중심이, 즉 중력 중심과 관련된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행 유지를 위해서 분명히 몸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즉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몸통이 계속 휘어져서 결국에 영구적으로 척추가 휘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발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인공수정을 권하는 이유는 이제 물리적으로 또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몸의 균형을 다시 잡아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몸의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력 중심이라고 하는, 즉 CG의 위치를 바로 지지대 내부로 이동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외력이 존재할 때 그 인체의 안정성 또는 이제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똑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즉 힘이 외부에서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발 위에, 즉 얘기했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바로 요 부분에 우리가 사람 몸은 두 발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그 지지대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이 지지대 영역 안에 이 질량 중심이 존재하게 된다면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보여지는 이 좌측 그림처럼 외부에서
힘이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FA라고 하는 힘이 주어진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림에서의 오른발 끝을 기준으로, 즉 여기서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몸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회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그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이 반지름이 똑같이 작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반지름을 똑같이 작용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힘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것이고, 이때 작용하는 힘은 토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크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과 여기 반지름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외부에서 가한다고 해서 TA로 이렇게 두고, 또 만약 지지대가 없다면, 지지대가 없을 때는 이 사람 몸무게의 힘이 바로 밑으로 회전시키게끔 하는 또 이 힘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체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토크는 요 위치가 바로 이제 토크를 작용하는 힘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두 토크 간의 이 관계로부터 이 인체의 안정성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그 물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그 힘보다 작다면 당연히 그 안 넘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W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한 것과 여기 FA라고 하는 그 힘이 같아지면, 만약에 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안정성이 깨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안정성이 깨져서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그 지지하고 있는 요 힘보다 더 큰 경우라면 당연히 그 넘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쯤 그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그 문제가 있겠는데요. 우선 퀴즈 내용을 보시면, 자, 그렇다면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중에 넘어뜨리기 쉬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 것인가? 물론 외부에 같은 힘이 작용할 때를 전제로 해서. 자, 또 한 가지, 똑같은 힘이더라도 두 다리를 벌리는 경우와 또 이와 같은 그림처럼 이 붙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의 값들이 당연히 그 크기가 달라지겠는데, 그 이유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것과 관련된 얘기, 것을 이제 모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기능, 즉 이제 몸을 지탱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평형하고 그다음에 안정성 있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그게 관계돼서 힘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골격근에 관계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 쓰여져 있는 것처럼 수천 개의 근섬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골격을 움직이게 합니다. 즉 뼈와 뼈를 이어서 그 움직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근섬유라고 하는 것은 신축성 있는 덮개에 쌓여서 그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각 끝은 힘줄이라고 하는 곳에 조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줄은 뼈까지 늘어나서 그 뼈에 근육을 붙여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인체의 구성이 되어 있는, 즉 힘과 운동을 만들 수 있는 이 근육들은 끝이 가늘어져서 되게 한 개의 굵기가 되는데, 그 팔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리라든지 또는 목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힘줄로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이제 이두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 개의 힘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삼두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육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육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기는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기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축력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